반갑습니다. 상속증인TV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그 질문 내용들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일주일 내로 답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매주 그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해 볼 예정입니다. 아직 유튜브가 그 뭐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다소 그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 관련 질문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뭐 이렇게 양도를 하는데 고모들이 뭐 분할 요청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여쭤보신 것 같네요. 그 2008년도에 뭐 할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슬하의 자녀들이 고모 두 분과 부친이 계시다고 했네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고모들이 혹시 분할 요청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할머님은 2006년도에 별세하셨는데 증여는 2008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그 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증여로 이렇게 등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유류분 청구는 이렇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그 유류분 청구권자가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때는 사망사실을 안 달로부터 1년 이내에 뭐 이렇게 유류분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지 안 올지 이 부분은 아마 그 인근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증여 후 주택 상속, 그러니까 이제 상가와 뭐 상가 10억짜리하고 주택 13억 그 주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 상가를 먼저 증여받고 이후에 상속을 받는 것이 좋냐, 아니면 동시에 상속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냐. 참고로 부친께서 많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절세대책에 대한 그런 그 액션에 들어가야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부친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전 증여를 받더라도 상속인의 사전 증여를 받으면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뭐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상속인 외의자가 증여를 받을 때도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뭐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친께서 많이 아프시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절세를 뭐 이렇게 하려고 뭘 액션을 하는 것보다도 그 상속으로 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증여가 낫냐 상속이 낫냐 그러면 상속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상속은 그 최소한 배우자와 자녀만 있어도 10억이 공제되지만 뭐 자녀들이 증여받는다고 그러면 10년 이내에 5천만 원밖에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고, 또 그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친께서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중간에 사전 증여받고 증여세 낸 부분은 상속세에서 차감해 주지만 그래도 절세 혜택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뭐 단기간
절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23억 정도 되면 그 상속으로 가는 게 세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후계자가 토지를 뭐 증여받아서 이제 감면을 받은 것 같아요. 영농 자녀가 자양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를 받으면 이렇게 그 금액이 그 5년 이내에 증여세액에 그 1억 원까지 그 감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를 받았으니까 사후관리가 있죠. 이 사후관리는 뭐냐고는 이제 5년 동안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를 팔면 안 됩니다. 5년 내에. 그런데 이제 2년 안에 뭐 도시개발로 인해 수용이 된다. 이럴 때는 감면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쭤보셨는데, 일단 그 조세특례제한법 71조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서는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받고 공익 목적 사업으로 이렇게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장애인 자녀가 증여를 받고 사망을 했는데 후견인의 상속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했네요. 그런데 장애인이 이제 노화로 사망을 했다. 근데 그 후에 후견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이 후견인이 그 장애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장애인과 후견인, 그러니까 후견인이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후견인이 선순위 상속자가 후견인을 했다. 그랬을 때는 그 일괄공제가 되죠. 5억까지는 공제가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순위 상속자가 아니고 뭐 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3자가 후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속공제 한 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인이 후견인에게 유증을 통해서 그 상속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선순위 상속자가 아닐 때는 상속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가액,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을 뺀 그 과세가액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그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그 30%, 10억 초과 30억까지는 뭐 40%, 이렇게 그 금액을 얼마를 상속을 받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그 세금이 나오는지는 상속재산을 얼마를 받았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렇게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증여와 상속세 차이, 그리고 세금 면제 방법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셨네요. 32세이고 장애가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데 증여와 상속 차이점이 뭐냐? 증여는 이렇게 살아생전에 그 무상으로 자녀들에게 뭐 쉽게 말해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은 이제 그 소유자가, 재산 소유자가 그 사망을 통해서 상속인들에게 그 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 계시냐 아니면 뭐 이게 돌아가셨냐,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냐 상속세냐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증여세나 상속세나 똑같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증여세는 그 우리 증여받는 자가 성인일 때는 이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상속세는 그 뭐 배우자가 계시고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10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한 채 10억 정도 되는, 20억 정도 되는 집을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10억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상속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그 상속재산이 소유재산이 많고 또 장기간 걸쳐서 한다 그러면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절세 대책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재산과 그리고 그 어떻게 자녀들이 몇 명이고 뭐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근 세무사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농 자녀가 그 증여농지 2월과세 적용 기한을 여쭤보셨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71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월과세가 된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영농 자녀가 그 뭐 5년에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감면해 주거든요. 일단 증여세를 안 내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처분할 때는 그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5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다가 5년 이후에 처분했다 그럴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초 증여를 받을 때 그 증여세 감면을 해서 뭐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증여받는 자가 취득할 때 그 가액을 뭐 농지의 취득가격이다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도 감면받고 또 양도를 할 때 그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높은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면 뭐 이래저래 두 번이나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여세를 감면을 기왕에 받았으니까 그 해당 감면받은 농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기로 증여자의 취득 시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것이 이월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한 10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자녀에게 그 저기 뭐 물려줘서 자녀가 그 5년 후에 매각을 했다. 그럼 그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그 취득가액은 뭐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뭐 10년을 보유했다가 하다가 그 증여했잖아요. 그럼 본인도 5년 이상 이렇게 자경에 종사했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15년 전에 그 취득할 때 그 취득 시기가 영농자녀의 취득 시기가 되고 취득가액은 아버지가 15년 전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을 그 아들의 영농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게 이월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것은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단 말은 그러니까 아들이 10년이 경과했건 20년 경과하건 간에 그걸 처분을 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가 그 아버지 취득할 때 취득 시기가 되고 아버지가 취득한 금액이 그 아들의 양도 당시 그 양도가액이 대응되는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제한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아들이 8년 이상 자경을 해서 양도소득세 8년 자경으로 감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 집에 투자해서 무상 사용 시 세금이 있냐 없냐 그거네요. 부모님 집에 집을 짓고 1억 정도 투자해서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때 세금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은 이제 뭐 이 질문만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 집이 있고 마당이 넓어가지고 그 주택 부수토지가 넓어가지고 그 부수토지 위에다가 본인이 뭐 1억 정도 투자해서 본인의 집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집이 2층짜리인데 본인이 1억 정도 투자해서 3층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그 건축물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타인의 대지 위에 본인이 무상으로 타인의 대지를 사용한다 했을 때는 그게 타인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건축물은 그 뭐 이 건축물에 1억 정도 투자한 자녀의 집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는 그 아버지에게 그 임대료를 안 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부토지 아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신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토지 가액이 그 가액이 한 그 13억 정도 이상은 돼야 이게 그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거든요. 상정법 37조 정.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이렇게 뭐 그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그 부토지 가액이 그게 그 13억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그 저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는 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그 쭉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TV 임채문 세무사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